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이제 국시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맨날 도서관 다니면서 진짜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으로 국시 벼락치기, 한 달 전 벼락치기 이런 거 검색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한 달만 엉덩이 쥐나게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저도 한두 달 정도로 공부해서 지금 국시를 합격해서 이렇게 간호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가능하고요. 제가 대신에 국시 한 달 전 정말 빠르게 벼락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무조건 붙으실 겁니다. 그 전에 우선 국가고시가 뭔지 대충 정리, 합격 기준, 준비물, 시험 장소 먼저 훑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응시료는 9만원, 되게 비싸고요. 2022년 시험은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18일 금요일인데, 사실 요즘에는 당일 채점이 가채점이 가능해서 바로 합격, 불합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응시표, 필기도구, 신분증인데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마킹하는 용도는 시험 장소에서 다 주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되고, 내가 손에 익은 볼펜들, 문제 풀 때 마킹 사인펜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써야 되는 볼펜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한 오답 노트랑 정말 준비 안 된 과목 2가지, 그리고 법규 요약집을 가져갑니다. 보따리 장수처럼 책을 모두 다 갖고 가도 어차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날 되게 혼잡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1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험 시작 전에 핸드폰 무조건 끄고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진동이라도 울리면 바로 퇴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이없게 시험 떨어지긴 싫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어폰, 스마트 시계, 전자 계산기 다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수능용 시계만 하나 딱 차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방카드에 무조건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연필로 중복 마킹을 하시면 기계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킹 전에 마킹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적은 답 한 번씩 꼭 더 확인하시고요. 문제와 답을 한번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만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문제와 답 한 번씩 확인하시고 마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합격 기준은 전체에서 60%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요. 또 꽈락이라는 게 있어서 한 과목당 40% 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은 8과목 다 객관식이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전국 중고 대학교에서 보게 되는데, 응시 신청을 할 때 주어지는 응시 번호마다 다르니까 내 집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응시를 신청할 때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시험 한 달 전 벼락치기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간호학생계의 양대산맥 문제집들이 되게 많죠. 그냥 지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난이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난이도 순으로 퍼시픽, 필통, 대한간호협회,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우선 개념 정리 안 합니다. 무조건 문제집으로 들어가는데요. 4년간 공부했던 나를 믿고 진짜 문제집으로만 그냥 달다 볶는 겁니다. 문제 풀다 보면 신기하게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근데 진짜 과목 중에서도 이 챕터는 풀어도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개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들을 풀면서 하나의 군집을 만들어서 이 지식이 엉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흩어져.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만 요약집을 보는 겁니다. 그 요약집에 그 챕터를 보면은 이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1, 2페이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 분량만 빠르게 풀고 다시 문제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집 중에서 지금 한 달 전에 정말 벼락치기로 시작한다 하면 한 문제집만 골라서 계속 푸는 겁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가 다 씹어 먹어야지 이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집을 결정해서 잘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꿀팁들은 첫 번째는 성인 먼저 끝내자.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과락을 피하기 위해서 성인 먼저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지만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 하면은 문제를 풀지 않아요. 먼저 해설지 먼저 꺼낸 다음에 다 체크해놓고 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고 답 읽고 맞는 것은 2번 뭐뭐뭐뭐뭐이다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질문과 답이 물 흐르듯이 안 흘러가고 이거 왜 뭐지?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체크를 따로 해놔서 두 번째 훑을 때 그것들만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게 누적될수록 두세 번 볼수록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고요. 더 이해도가 높게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정말 모르겠는 것만 체크를 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출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동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 3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 이 시기에 발달 계열이 하는 놀이, 행동, 그리고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정도로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내가 마지막에 공부해야지 라고 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맨날 공부 시간에 마지막 30분을 법규에 투자하시고요. 진짜 맨 마지막 일주일 전에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는 제가 시험 볼 때 가져가라고 추천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정말 빠르게 꿀팁들을 전수해 드렸는데요. 이 꿀팁들을 이용해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모두 붙을 수 있게 기원하고요. 정말 한 달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4년 동안 노력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한 달을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